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진 곳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 평생 열심히 일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보는 모습일 겁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나라, 캐나다에서의 은퇴 생활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 꿈 같은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던 정부연금이 단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일부가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의 은퇴 후 해외 이주 시 정부 연금 수령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3대 공적연금인 캐나다 연금 플랜, 노령보장연금, 그리고 소득보장보조금 이 해외 거주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나게 될 수 있는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보조금, GIS입니다. GIS는 이름에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보장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GIS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외 이전이 불가능한 혜택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나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GIS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고 캐나다의 세금 보고를 계속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 거주하며 CPP와 GIS를 함께 받던 71세의 한 은퇴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따뜻한 멕시코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주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매달 받던 GIS가 끊겨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자동으로 그녀의 수급 자격을 박탈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연금 혜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 협정조차 GI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GIS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캐나다 영토 내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은퇴 계획에서 GI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해외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주 시기를 늦추거나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GIS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일부 은퇴자들은 캐나다의 의료보험이나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스노우버드처럼 생활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플로리다나 멕시코 같은 따뜻한 곳에서 지내다가 1년 중 183일, 즉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캐나다로 돌아와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GIS 수령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캐나다 연금 플랜, CPP입니다. CPP는 여러분이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CPP가 거주 기간이 아닌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해외 은퇴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CPP 혜택은 마치 충실한 반려견처럼 어디든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캐나다에 살든 포르투갈이나 태국의 햇살 아래에 살든 여러분이 받는 CPP 금액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35년간 일하며 꾸준히 CPP에 기여한 린다 씨가 스페인으로 은퇴 이주를 계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그녀의 CPP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은 그녀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면 여러분의 CPP 지급액에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여러분이 이주하는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면 이 세율은 줄어들거나 심지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조약이 없는 국가로 이주할 경우 최대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국 간의 조세 조약 덕분에 원천징수세를 완전히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국가와 캐나다 간의 조세 조약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들은 국가마다 내용이 크게 다르며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연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신개국 이상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협정은 이중 보험료 납부를 방지하고 캐나다와 해외에서 모두 일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등 연금 혜택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좋은 소식은 만약 여러분이 CPP 유족연금이나 자녀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혜택들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지만 중요한 노령보장연금 O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AS는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와일드카드와 같습니다. CPP와 달리 OAS는 여러분의 근로 이력이나 기여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캐나다에서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OAS를 받기 위한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여러분은 해외에서도 OAS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영구적으로 해외에 살더라도 매달 지급되는 OAS 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캐나다로 이민 와서 30년간 거주한 후 스페인으로 은퇴한 페드로 씨의 경우 20년 거주 요건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OAS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OAS는 마치 20년 이상 꾸준히 방문한 단골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는 충성도 카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20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캐나다를 떠난 달로부터 6개월이 연속으로 지나면 OAS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20년 미만 거주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연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돌아와 거주지를 다시 설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일한 경력이 있다면 양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년을 살고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다면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OAS를 수령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의 거주 기간이 OAS 수령액 자체를 늘려주지는 않으며 오직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OAS 역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의 비거주자에게는 기본적으로 2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이 또한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조세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AS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최대 1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현명한 은퇴 계획을 세운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7세의 아니타 씨는 포르투갈로 은퇴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22년간 거주하며 일했고 CPP와 OAS 수급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낮아 GIS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포르투갈로 이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그녀의 CPP는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캐나다 포르투갈 조세 조약 덕분에 15%에 인하된 원천 징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그녀의 OAS 역시 계속 지급됩니다. 그녀가 20년 거주 요건을 채운 후에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만 일찍 이주했다면 그녀는 OAS를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그녀의 GIS는 예상대로 6개월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캐나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타 씨가 현명했던 점은 OAS 수급 자격이 확보되는 20년 거주 요건을 채울 때까지 이주를 미루었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를 선택했으며 GIS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연금 혜택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여행 동반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CPP는 여러분의 의리 있는 평생 친구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왔고 이제 여러분이 은퇴하니 어디를 가든 함께 따라 나섭니다. 콜롬비아, 독일, 태국, 멕시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CPP는 이미 짐을 싸고 공항 게이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지 국가에서 약간의 입국세,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OAS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살면서 충분히 깊은 관계를 쌓았을 때만 여행에 동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보장협정이라는 공동의 친구가 없는 한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겠다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GIS는 집을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보다도 후하고 관대하지만 6개월 이상 집을 비우면 작별 인사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협정이나 예외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은퇴 계획을 위해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소득보장보조금은 해외 이주 시 6개월 후에 중단됩니다. 둘째, 캐나다 연금 플랜은 어디서든 계속 지급되지만 거주 국가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령보장연금은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해외에서 수령 가능하며 이 역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해외 이주는 단순히 따스한 햇살과 낮은 생활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금융 및 세법 규정들이 얽혀 있으며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